네, 오늘은 이제 현대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우라병에 대한 얘기입니다. 울화병. 그럼 화병과 어떻게 다르냐? 화병에다가 우울증 증상이라든지 또는 화병이 또 더 심해진 이런 경우를 대개 울화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체적인 증상을 동반하는 우울증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하고, 여기 신체적인 증상이라는 것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목에 가래가 낀다든지 가슴이 답답해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불면증 환자가 왔는데 보니까 울화병이에요.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한 것을 풀어주니까 울화병도 낫고 불면증도 치료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환자가 사회적 또는 환경적인 이유로 자신의 우울과 분노를 억누르면 그 억압된 분노가 신체의 증상으로서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다. 근데 그냥 아픈 게 아니라 깨질 듯이 아프다. 피부가 감각이 이상하다. 근데 그냥 감각이 이상한 게 아니라 피부가 바늘로 콕콕콕콕 찌르듯이 아프다. 눈이 빠질 것 같고 눈이 충혈되면서 눈이 아프다. 근데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눈을 바늘로 찌르듯이 아프다.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대개 화가 우울해서 울화병으로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울화병은 얼마든지 섭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건이라든지 자신이 노력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있을 것 같이 보이나 사실은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만큼 어떠한 사회적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본인 자신이 견딜 수가 없는 이길 수 없는 그런 화가 폭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년 여성한테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왜 중년 여성한테 많이 발생하느냐 하면 중년 여성들은 진액이 고갈되고 이제 생리도 갈 나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화를 억제할 수 있는 진액이 부족해요. 불이 났는데 불을 끌 수 있는 물이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중년 여성이고 그런 중년 여성들한테 흔히 울화병 또는 갱년기 장애 비슷한 증상으로서 이런 병들이 나타난다. 사실 갱년기 장애, 갱년기 증상과 울화병 구별이 잘 안 돼요.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맥이라든지 형상이라든지 주변 환경 나타나는 동반되는 증상들을 봐서 구별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울화병은 아무래도 신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가 발생되면 뇌 신경 전달 물질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우울감이 나타나면서 불면증이라든지 식욕저하, 의욕 상실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을 초래를 해서 병이 깊어지는 것이죠. 한의학에서 보는 울화병의 원인은 첫째가 화죠. 화, 감당할 수 없는 화. 여러 가지 화가 있을 수 있죠.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형제 때문에. 근데 이거 화라는 건 다 뭐냐면 욕심이에요. 내 욕심대로 안 되더라. 좀 욕심을 덜 부리면 되는데. 돈 좀 없으면 어때? 명예 좀 없으면 어때? 그까진 자존심 좀 버리면 어때?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 이런 얘기. 그럼 어떤 사람이 이 화에 의해서 병이 올까요? 예민한 사람, 뾰족한 사람, 큰 사람, 코가, 얼굴이 두상이 큰 사람.
또 얼굴이 각이 찐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개 화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또 얼굴이 붉은 사람.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과 오장의 열이 발생해요. 심장의 열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요. 오장의 열이 하나하나 간에도 열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비장에도 열이 발생해요. 비장의 열이 발생하면 어때요? 속이 쓰리거나 아프거나 따갑거나 이런 소화장애가 나타납니다. 그게 심해지면 위궤양, 십이궤양 궤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라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이런 심장의 열과 오장의 열 또는 화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 우라병의 증상으로서는 우울감이에요. 죽고 싶은, 우울하다, 죽고 싶다, 잠이 안 온다. 이 죽고 싶은 것 같은 것이 공포감으로 느껴져요. 죽을 것 같은 공포감. 이 공포감은 되게 콩팥, 힘이 약해서 오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쓸개 담하고. 예. 그 다음에 식욕저하. 우라병인데 밥맛이 나겠어요? 안 나죠. 예. 이럴 때 식욕을 돋궈주는, 나 밥맛이 없어요. 이러고 와요. 앞에는 다 생략하고, 나 밥맛 없어요. 밥맛을 돋궈주세요. 근데 밥맛 없는 게 실제로 식욕이 없는 거냐, 우라병에 의해서 오는 거냐, 또는 허로증에서 몸이 약해서 오는 거냐, 비위 기능이 약해서 오는 거냐, 또는 뿌리가 약해서 식욕저하도 올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것에 의해서 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근데 우라병에 의해서도 식욕저하의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다. 피로하다. 피로해. 보약 쓰면 돼. 안 돼요. 아무리 보약 먹어도 안 돼요. 우라병에 의한 피로는 화를 없애주는, 우라를 치료해주는 그러한 약을 쓰거나 침을 놓으면 그 다음 날부터는 바로 피로가 덜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라병의 증상으로는 답답한 호흡, 호흡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죽을 것 같지. 호흡이 잘 안 돼서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든다고 그래요. 소화 불량도 나타나고 빨라지는 심장박동, 가슴 뛰는 것이 바깥에서 보일 정도로 가슴이 뛴 게 느껴진다고 그래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명치에 뭐가 걸린 것 같다. 이 명치에 뭐가 걸린 것 같은 게요. 첫째는 위장과 연관되지만 심화에 의해서도 온다. 사려고 하다. 명치를 가리키면서 답답하다고 그래요. 그럼 그것이 실제로 비위에서 오는 것이냐, 심장에서 오는 거냐, 이거를 구별해야 됩니다. 우라병에 의해서도 명치에 뭔가 걸린 느낌이 든다. 그 다음에 몸에 여기저기 통증이 지속된다. 우리가 통증하면, 아프다 그러면 진통제 쓰면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원인을 찾지 않고 증상만을 가라앉히면 결국은 병이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병이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병이 돼요. 암이라든지 이런. 우라에서 풀어주면 암이라든지 이런 나쁜 병이 되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통증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자기 몸이 건강하다는 걸 얘기해요.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너무 떨어지면 아픈 것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도 신체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럴 때 그냥 진통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에서 왔는지, 혹시 우라병에 의해서 온 것은 아닌지를 찾아내서 그 원인을 없애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화가 우울해서 여기저기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심해질 경우에는 자살 충동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한다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이거를 추월했어요. 너무나 세상이 빡빡해지고 너무나 조급한 거예요.
참을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라병에 의해서 올 수가 있는 거죠. 우라병의 진단은 환자의 병력, 옛날의 병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아서 우라병을 진단을 합니다. 또는 발병 이전에 본인이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지, 또는 환자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이런 걸 봐서 우라병을 진단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라병의 섭생법. 말하자면 우라병을 우리가 의사에 의존해서 또는 뭐 약물에 의존해서 또는 치매에 의존해서 치료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전에 어떤 예방법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그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과 약물을 피해야 되는데 알코올이나 카페인 등 같은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 수 있어요. 그다음에 명상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라병에 걸린 사람들은 대개 보면요, 성격이 명랑하고 쾌활하고 활동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분심이 들고 오히려 더 우라병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명상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한테 맞는다. 나는 조용하게 명상을 하면서 이목고 이렇게 하면서 우라병을 치료하는 방법도 있지만 행동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걷는 걸 통해서, 등산을 통해서 우리가 우라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다. 우라병의 예방법,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규칙적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무리한 생활을 하는 거 안 돼요. 나 정말 우라병이 있으니까 정말 육체를 많이 써먹어야 되면서 너무나 노력과하다가 되면 그거는 다른 병이 와서 우라병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맞게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좀 운동해라고 그랬어. 그냥 전혀 등산 안 하던 사람들이 막 3시간, 4시간 운동하고 나서 그냥 아무 일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더 병이 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취미활동,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울 수 있는 취미활동. 내가 몰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책을 읽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 음악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 춤을 추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 춤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에어로빅 댄스, 격렬한 운동, 춤도 있고요. 또 부드러운 춤도 있어요. 어느 거든 다 좋아요. 자기야 맞는 운동을 골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가 움직임으로써 정신, 가슴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증상을 인지하는 즉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라병을 예방하는 방법이고, 우라병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화가 우하면 나중에 썩는 병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막 이상한 곱는 병이라든지 수술해야 되는 병이라든지 이런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라병은 예방법도 있고 또 그것을 내가 몸소 취미생활이라든지 또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치료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또는 한의사의 치료법에 의해서 우라병을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우라병을 이길 수 있도록 어떤 의사가 생활법이라든지 또는 명상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해 줄 때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한의학적으로 이런 것을 얘기해 줄 때는 그 생년월일에 따라서 그 사람에 맞는 향이 있어요. 내가 남향으로 앉아서 운동을 하니까 좋더라.
선법을 하니까 좋더라. 이런 맞는 향이 있거든요. 그게 맞게 하는 것이 가장 우락병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